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현재 회원가입 기능까지 만들어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만들 기능은 로그인 기능이죠. 이거 만들 건데 이제는 진짜 웹 환경이에요. 웹 환경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에서 여기서 이제 웹 환경 구축을 아직 우리가 안 했으니까 이걸로 흉내만 내볼 거예요 했던 게 세션이었어요. 그쵸?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클래스에다가 값을 저장해서 가져다가 쓰는 방식 이런 거 해봤었죠? 자, 근데 이제는 웹 환경이 실제로 구축이 됐으니까 진짜로 세션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세션에 대한 간단한 내용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도 이 세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 검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 당연히 이 녀석이 같이 나올 겁니다. 쿠키. 자, 세션과 쿠키 이 두 녀석이 같이 나오는 이유는 사용하는 목적이 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사용할 때의 방식은 다릅니다. 목적은 비슷해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 말과 쿠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이긴 해요. 사실 이제 개발 공부를 좀 하는 상황이니까 안 해본 일반인들마저도 뭐 쿠키, 세션 한 번쯤은 어딘가에서 봤을 법한 언어들입니다. 언제 보냐면 세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놨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막 시간이 실시간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시간이 다 흘러 지나가고 내가 뭔가를 이제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세션이 만료됐다. 뭐 로그인을 다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세션이라는 단어고요. 쿠키 같은 경우는 뭐, 아, 뭐 캐시도 그렇고 쿠키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이제 방문 기록이라고 하죠. 브라우저에 남아있는 방문 기록 같은 거 지울 때 한 번쯤은 같이 지우는 그런 거를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 사이트 들어갔을 때 현재 사이트에 대한 쿠키 정보에 대한 이걸 기록하는 데 있어서 너 이거 동의하니?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사이트도 간혹 있어요. 우리 오라클 같은 데 들어가도 아마 이런 게 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세션과 쿠키라는 단어인데 얘네들은 왜 사용하냐면요 웹사이트에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사용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얘네들의 사용 목적이에요. 세션이랑 쿠키 둘 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사용하는 방식 다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들도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두 개가 따로 존재하는 건데 먼저 쿠키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쿠키는 얘는 결국 이제 정보를 저장한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녀석인데 얘는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을 하냐면 클라이언트의 PC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위치가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저, 사용자들한테 저장을 해요. 이게 쿠키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PC에 저장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사용자가 쿠키는 접근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우리가 만든 페이지에서 쿠키라는 정보를 사용해 무슨 정보를 저장을 해놨다면 그걸 사용자가 그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이 개발자 도구에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갔다. 이 네이버에서 개발자 도구를 연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메뉴로 이동을 하면요.
이 안쪽에 쿠키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실제로 쿠키가 좀 파머킨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녀석을 눌러보시면 이 안에 쿠키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얘네가 쿠키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네이버에 접속을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는 이 PC의 클라이언트에 여기에 쿠키 정보가 저장이 됐으니까 제가 개발자적으로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쿠키고요. 그리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 내가 까볼 수 있다라는 거는 보안에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사용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실제로 저장을 여기 사용자한테 하니까 당연히 들어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는 쿠키로 절대 저장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웹사이트의 여러 페이지에 걸쳐 사용되는 정보가 로그인 정보라고 해볼게요. 뭐 회원의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클라이언트 측에 저장이 될 거기 때문에 쿠키로 저장을 해버리면 안 된다. 왜? 아이디랑 비밀번호 노출되면 그냥 그거 그냥 유출이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 또 특징이 데이터를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용량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용량은 저장을 못해요. 이게 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4KB 정도 되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용량인데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사용되는 정보를 저장을 하지만 이 저장될 데이터가 이 텍스트 데이터가 너무 그 용량이 커져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녀석의 특징으로는 또 만료 시점에 대해서 만료 시점을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어요. 이 쿠키의 만료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 동안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을 거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쿠키에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얼마만큼 보관을 할 건지 예를 들어 뭐 10초만 보관을 할 거야. 그럼 10초 동안 보관되다가 만료 시점이 딱 다가오면 얘는 그냥 알아서 사라져요. 쿠키는 그렇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버에 부하가 없다. 이런 느낌.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의 리소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클라이언트 PC에 저장을 했으니까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PC 자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 서버 쪽에는 전혀 부하가 걸릴 일이 없다. 왜냐면 저장을 이쪽에는 안 하니까. 계속 같은 결이죠. 그리고 이 녀석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세션보다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 정도? 이제 세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좀 반대되는 듯한 느낌의 개념들이 좀 많아요. 얘는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서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 서버 백쪽. 그리고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다. 이거는 보안의 쿠키보다 강하다라는 얘기겠죠? 왜냐면 사용자가 접근을 못할 거니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개발자 도구의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쿠키를 까보는 것처럼 세션은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기 개발자 도구 보시면은 근데 선생님 이거 뭐 세션 스토리지라고 해서 세션 이런 녀석 있는데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세션이랑 이 세션 스토리지는 좀 다른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객체 형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얘는 키와 밸류로 세팅을 해요. 오브젝트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데이터를 다양하게 저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용량 제한이 거의 없다. 근데 이 거의 없다가 왜 그냥 없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는 거냐면은 서버가 허용하는 만큼은 제한이 없어요. 근데 당연히 서버가 허용할 수 있는 크기를 넘어가는 용량이라면 안 되겠죠. 애초에 그건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리고 완료 시점을 지정할 순 있지만 브라우저가 종료되면 사라집니다. 이 특징은 왜 그런 거냐면 이 세션이라고 하는 정보 자체는 브라우저마다 별도로 저장이 돼요. 달라진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별로 저장이 되는 이 세션은 브라우저가 사라지면 꺼지면 당연히 같이 날아가죠. 근데 브라우저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료 시점을 정할 수 있기는 해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서버의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버에 부하가 있다. 너무 큰 용량이라거나 뭔가 처리할 게 너무 많아지면은 서버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키보다 처리 속도가 느리다. 이 특징이자 장단점 같이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어떤 거는 쿠키로 해도 되고 어떤 거는 세션으로 해야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약간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계정 정보를 저장해야 된다. 쿠키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세션에 해야 되고요. 물론 이런 건 가능해요. 우리가 계정 정보를 저장을 할 건데 저장하는 계정 정보가 뭐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거 말고 그냥 단순하게 뭐 회원의 번호, 이런 고유가 이런 것만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쿠키로 해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노출이 돼도 사실 큰 문제가 안 생길 거니까. 근데 뭐 아예 계정 정보를 진짜 회원에 대한 정보를 다 저장을 한다거나 하면은 세션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러면 쿠키를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쿠키를 사용하면 좋은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 그냥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데 좀 예시라고 하기엔 좀 별로일 것 같긴 한데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동 로그인 같은 거 하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내 PC에 카카오톡이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연동 로그인을 실행을 해요. 그럼 우리 이미 로그인 해놨기 때문에 버튼 누르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얘네들은 서로 사용자의 인증 정보 같은 거를 이제 공유를 하거든요. 연동 로그인 같은 걸 할 때. 이제 그런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해 놓는 그런 용도로는 괜찮습니다. 인증 정보라서 이 안에 이 데이터가 뭐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식별값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간단한 설정값들,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난 이 사이트를 이런 설정으로 볼 거야 라고 세팅해 놓은 그런 설정값들, 이런 거는 이제 쿠키로 보관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쓴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장바구니 같은 거. 비회원이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상품을 보고 장바구니에 담아요. 이런 정보들도 쿠키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게 로그인을 안 했지만 장바구니에 담는 건 대부분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담아놓으면 장바구니 리스트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이 사이트를 뭐 다시 만료되기 전에 들어간다면 얘는 남아있어요. 껐다가 다시 들어가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지나서 만료가 되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쿠키가 아예 사라진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안 남겠죠. 로그인을 했을 때야 로그인된 회원한테 아예 이 장바구니가 따로 별도로 저장이 되는 거니까
다른 개념이지만 비회원들이 만약에 장바구니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쿠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세션을 사용하면 좋은 거, 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로그인 상태 유지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네이버에 로그인을 했다, 그리고 메일로 들어가면 로그인된 회원에 대한 메일로 들어가지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 로그인 상태 유지, 이런 거 이제 세션 가지고 보통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뭐 간단한 웹사이트에 대한 뭐 선호하는 설정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세션에서도 이런 설정을 합니다. 근데 사용자별, 유저별 설정에 대한 거, 그런 걸 이제 세션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기타 등등 되게 뭐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거는 쿠키 쪽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페이지를 딱 띄웠는데 광고처럼 팝업이 하나가 떴어요. 여기에 뭐 닫기 버튼하고, 여기 뭐 닫기, 그리고 여기에 7일간 보지 않기, 이런 거 해놨어요. 이런 거 쿠키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해서 이거 체크를 하면은 이제 체크가 됐으니까 쿠키에 남겨놓는 거예요. 아, 얘는 지금 이거를 7일 동안 안 띄워달라고 했다. 쿠키의 정보가 남아있을 때는 이 팝업을 띄우지 않게 코드를 짤 수 있어요.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쿠키랑 세션 조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쿠키랑 세션을 공부를 하면 사실 이 녀석도 같이 하나 알면 좋은 건데, 뭐냐면 캐시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얘도 아니다, 얘는 좀 목적이 다르죠. 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캐시라고 하는 녀석은 얘는 어떤 목적을 가지냐면 웹페이지에 요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그리고 얘는 임시 저장 공간이에요.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시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코드를 작성했지만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될 때 캐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은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했을 때 그 페이지를 이제 얘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네. 그럼 내가 이걸 임시 저장 공간에 잠깐 백업을 해놔야겠다. 그렇게 백업해 놓은 거를 실제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백업해 놓은 걸 가져와서 보여주니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실행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안 바뀌니까 좀 화가 나는 거죠. 이런 문제, 캐시. 어쨌든 뭔가를 저장하는 건 다 똑같아요, 셋 다. 세션이든 쿠키든 캐시든 저장을 하긴 하는데, 캐시는 이제 데이터의 저장이 아니라 요소의 저장, 화면을 그려내는 요소들의 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웹페이지의 요소가 아닐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 두 녀석이 또 같이 나오는 이유는 목적이 비슷한 거 말고도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데, 이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세션에서 뭔가 데이터를 꺼내다가 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항상 우린 서버랑 통신을 해야 되겠네요. 데이터가 서버에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화면 쪽, JSP 쪽에서 프론트 쪽에서 이 세션에 있는 데이터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데이터 자체는 서버에 들어있으니 서버에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알려줄 거니까. 그래야 쓸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매번 그렇게 서버로 통신을 하다 보면 느려요. 반복적인 수행을 계속해야 되고 느려요. 왜냐면 결국에는 서버 쪽을 들렸다가 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은 클라이언트 PC에 세션 쿠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 하나를 저장시켜요. 세션 쿠키를. 여기서 말하는 쿠키는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쿠키랑 동일한 녀석인데, 이 쿠키 중에 세션 역할을 하는 쿠키를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세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세션을 찾아갈 수 있는 키 정도를 여기 쿠키로 저장을 해놓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보통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JSession ID라고 있어요. 이 녀석은 우리가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는 아직 뭐 세션에 대한 처리 이런 거 한 거 없죠. 서버를 제가 껐나 보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JSession ID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 녀석이 이제 그 진짜 세션을 찾아갈 수 있는, 이 브라우저에서 세션을 찾아갈 수 있게끔 그 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쿠키에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 저장되어 있다고요? 쿠키. 그러면 클라이언트 PC에 있죠. 클라이언트가 까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밸류 봐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보안에 민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키를 가지고 서버한테 압축된 통신을 해요, 서로. 걔는 그냥 느낌적으로만 봤을 때 직접 서버에 들어가서 나 데이터 이거 필요해 하고 가져온다기보다는 이 키를 활용해서 야, 이거에 맞는 거 좀 갖다 줄래? 좀 이렇게 좀 단계를 좀 줄여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션이 처리가 됩니다. JSession ID 이런 거 세션 쿠키로. 그래서 얘는 결국 세션을 사용하려면 쿠키에다가 세션 쿠키를 저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념을 같이 알아야 올바르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이 녀석 브라우저에서 홈메인 딱 요청을 보냈고 JSession ID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세션에 대한 처리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우리 프로그램한테 요청을 보내서 띄웠더니 그냥 있어요. 그쵸? 자, 세션은 어디에 들어있는 걸까요, 그러면? 세션이라는 걸 세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제 진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서버예요, 서버. 서버에 저장을 하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 녀석을 불러와야 돼요. 세션이라고 하는 애를 불러와서 야, 너 이거 좀 저장해. 그래야 얘가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불러낼 수 있는 세션이라는 녀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다른 코드를 작성한 게 없는데 이미 JSession ID가 있다. 그렇다는 건 이걸로 찾아갈 수 있는 진짜 세션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우리는 URL 요청을 보냈고요.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서블릿을 통해서 돌아온 것뿐이에요. 요청과 응답. 이 상황에서 이미 세션은 존재했어요. 자, 이 세션은 요청에 들어있습니다. 리퀘스트 안에 이 리퀘스트가 세션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에다가 요청을 딱 보내는 행위를 하면요. 그 브라우저에 해당하는 이 세션이라는 녀석이 하나가 그냥 요청에 자연스럽게 포함돼서 우리 웹서버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웹서버가 받아서 우리한테 요청, 너 이거 네가 해야 돼 하고 웹서블릿에 걸려있는 URL 맵핑을 보고 이를 연결시켜 주면 우리가 그 요청 안에 들어있는 세션을 꺼내다가 야, 너 이거 좀 저장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값 좀 가져와 볼래? 이런 거를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션이에요. 그러면 세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소개를 드려야겠죠? 드려야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주말 동안 수업이 없으니까 주말 동안에 로그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 방식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다 해보지? 조인. 어차피 뭐 실제로 값을 꺼내온다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테스트 같은 느낌이니까 이거는 좀 애매하네. 여기로 갑시다. 자, 어쨌든 요청에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세션을 쓸 거면 우리가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세션을 꺼내와야 돼요. get session 이렇게 꺼내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꺼내오면서 매번 꺼내오면서 사용을 하려면 불편하죠. 변수에 담을 겁니다. 근데 변수 타입은 당연히 이 녀석이 돌려주는 리턴 타입과 일치해야겠죠. HTTP 세션이라고 하는 이 타입으로 된 변수 하나를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다가 리퀘스트 요청해서 꺼내온 세션을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값을 이제 저장하는 방식. 얘는 set attribute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리퀘스트에 직접 set attribute 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저장해요. 그리고 얘는 객체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했으니까 키랑 밸류 개념 똑같네요. 사용하는데 실제로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키랑 밸류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꺼내 쓴다. 이 세션에 들어있는 정보를 꺼낸다. 당연히 get attribute 아닐까요? 이걸로 해당 키를 입력하면 꺼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션에 정보를 넣고 빼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로그인 기능을 만드는 그 순간에 실제로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한 게 데이터베이스 가보니까 문제가 전혀 없고 로그인을 진행시켜도 될 때 그때 세션에다가 저장을 하겠죠. 자, 그렇게 저장된 이 세션에 들어있는 값은 우리가 어디서든 꺼내 쓸 수 있어요. 왜? 그게 왜 가능할까요? 세션 어디 들어있다고요? 요청에 들어있죠. 사실 이 프로젝트 내에 있는 JSP라든가 아니면 서블릿이라든가 이런 녀석들은 사용자가 보낸 요청에 대한 부분을 모두가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 웹서버가 받은 다음에 이런 거 보고서 서블릿이 일을 해요. 그때 JSP한테 일 넘길 때 뭐 줘요? 요청 줘요. JSP도 그래서 리퀘스트에서 get 파라미터 이런 거 했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결국 JSP 안에서 자바 문법 쓰는 거니까. 접근해서 값 꺼내는 방식 똑같고요. 뭔가 거기서 세팅하고 싶다 똑같이 세팅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 요청 덩어리가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들고 있을 거니까 그 안에 우리가 객체 형태로 데이터를 넣어 놓는 거니까 이 데이터는 우리 프로그램 내에서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로그인 쪽에서 세션에 set attribute를 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article write 쪽에서 그 세션에 들어있는 get attribute로 값을 꺼내오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 기능을 흉내를 내기 위해서 스태틱으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저기서 공통된 변수를, 공유 자원인 변수를 불러다가 값을 공유해서 썼는데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션이라는 녀석은 애초에 요청 안에 들어있고 요청은 애초에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로그인 기능을 좀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안 되면 고민만 좀 해보세요. 주말 동안에 복습도 할 겸. 되시는 분들은 해보시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복습하시고 되는 데까지. 다음 주 수업부터는 이 세션으로 로그인 기능 만들고 로그아웃 기능 만들고 그리고 로그인 로그아웃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게시물 작성할 때 정보 저장해야죠. 누가 썼는지 알 수 있으니까. 로그인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 만들어주면서 정보 저장도 하고 정보 저장했으니까 리스트 디테일에서 작성자 이름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 했으니까 권한 체크도 하고 이런 것들 나머지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